자, 이제 트레이닝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트레이닝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게 되신다면 트레이닝의 원리 4가지를 말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게 되실 거예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앞쪽에 지금 책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굉장히 빈출되는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구술 질문 뭐 4가지 중에 바디빌딩에 대한 규정 그리고 응급처치 이렇게 2가지가 꼭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뒤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간헐적으로 한 문제 정도씩 끼어져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많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에 있는 걸 꼭 잘 보시고 뒤쪽에도 보셔야 된다라는 거. 트레이닝의 원리,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원리인데 사실은 과부하의 원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개별성이라든가 특이성 뭐 이런 것들, 반복성의 원리, 의식성의 원리 이런 것들은 좀 잘 인지를 좀 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과부하의 원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하를 갖고 무게를 갖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과부하라고 하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과부하. 과부하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다루는 무게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과부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한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개념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부하 그 이상의 부하를 과부하라고 한다. 다시 얘기하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생활 행동 패턴들에서 뭐 의자를 옮긴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책을 든다든가 이런 소소한 부하 이상을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야지 그 무게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원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만약에 일상적인 생활 패턴에서 우리가 책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계속 반복을 하면은 운동 효과가 그래도 있겠죠. 근데 들었다 놓고는 끝이죠. 보통 책을 뭐 계속 들었다 놨다 할 일은 없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닝이라고 하면은 일상생활에서의 부하보다 더 많은 부하를 갖고 있는 과부하를 사용해야 되고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운동 패턴에 대한 거를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당연히 그러한 어떤 운동의 강도를 점점점 높여 나가야 된다라는 게 점진성의 원리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 이렇게 이제 혼용된 표현으로서 사용을 하죠. 바디빌딩 하면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피라미드 세트라는 트레이닝 방법이 가장 또 우리가 익숙하니까 점점 한 세트에 10kg 하고 두 번째 세트에는 15kg 하고 세 번째 세트에는 20kg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킬로그램을 계속 올려나가죠.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더 높여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2번에 나와 있네요. 그쵸? 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개별성의 원리라는 게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퍼스널 트레이닝을 생각하시면 돼요. PT 하면은 뭐예요? 개인 트레이너, 개인 트레이너가 붙어서 개인 트레이닝을 시키는 걸 의미하죠. 당연히 개인적인 그 트레이닝이 되려면은 개별성의 원리가 꼭 적용이 되어야겠죠. 예, 어떤 사람은 대퇴가 더 길고 어떤 사람은 하퇴가 더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길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짧고, 어떤 사람은 어깨가 넓고 어깨가 좁고, 골반이 넓고 골반이 좁고 등등 사람마다 다 갖고 있는 체형이 다 달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개별적인 거를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가장 임팩트 있게 설명을 더 드리자면, 뭐 허리가 아픈 사람의 어떤 그런 또
개별적인 어떤 특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트레이닝 원리에 반영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들 보시면은 트레이닝 원리 네 가지를 말해 보세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부하의 원리와 점진성의 원리, 그리고 반복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과부하의 원리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부하 이상의 부하를 갖고 운동 효과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진성의 원리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그 원리들을 하나씩 짚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시면은 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라고 이제 뭐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세 가지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다섯 가지 뭐 이렇게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좀 수월하게 이야기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특이성의 원리나 특수성의 원리는 조금 비슷하게 혼용되어져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의식성의 원리, 이게 좀 쉽죠. 여러분들이 딱 인식하시기에 의식을 갖고 하는 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개념적으로 봤을 때 운동의 목적이나 목표 훈련 전반에 걸친 과정을 숙지하여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동 트레이닝을 할 때 의식하면서 운동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뭐 크게 나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것들 잘 쭉 이야기하시고 의식성의 원리 정도를 이야기하시면 충분히 이야기가 되실 거예요. 전년도에 나왔었던 부분이니까 꼭 더 잘 보시고 트레이닝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현장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피라미드 세트 보실게요. 3번. 피라미드 세트란 무게를 늘려감에 따라 반복 횟수를 줄여나가는 훈련법으로 첫 세트를 15회 반복이 가능한 무게로 실시한다면 세트 수가 늘어감에 따라 12회, 8회, 최종적으로는 뭐 6회, 5회 이런 식으로 반복이 가능한 무게로 실시하는 훈련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세트법일 거예요. 피라미드 세트법으로 항상 헬스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뒷장 보시면 지금 피라미드 세트서부터 이제 세트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뒷장에 이어서 보시면 컴파운드 세트라고 나오죠. 컴파운드 세트, 복합 세트라는 의미인데 한 근육 부위에 대해서 두 가지 운동을 쉬지 않고 연속으로 실시하는 거. 이 세트법에서의 어떤 그 키워드 포인트는 쉬지 않고 연속으로 실시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연속으로 라는 거를 세트법의 그 표현 방법으로 꼭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컴파운드 세트, 복합 세트라고 한다. 그러니까 복합 세트라는 의미인데 한 근육 부위에 대해서 두 가지 운동을 쉬지 않고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죠. 뭐 그러면서 같이 꼭 해주시면 좋은 게 예를 들면 하면서 설명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시를 또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런 예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슴 운동을 할 때 가슴 부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흉근 운동을 할 때 벤치프레스를 한 다음에 덤벨 플라이 운동을 곧바로 쉬지 않고 연속으로 실시한 다음에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컴파운드 세트 한 세트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고 이제 슈퍼 세트하고 컴파운드 세트를 혼용해서 같이 또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엄연히 다른 세트법입니다. 그래서 슈퍼 세트라고 하면 주동근과 기랑근의 관계인 근육으로다가 딱 떠올리셔야 돼요.
주동근이라고 하면 주로 운동되는 그 메인 근육을 이야기하는 거고, 기랑근이라는 거는 반대쪽, 그러니까 가슴 운동으로 쳤을 때 등이 되겠죠. 상완 이두근 운동을 할 때는 상완 삼두근이 이제 서로 상반되는 근육물이죠. 그런 식으로 서로 상반되는 근육무리들을 하나로 묶어서 쉬지 않고 연속으로 실시하는 운동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한 후에 곧바로 이어서 벤트 오버 바벨로우 동작을 한 다음에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운동 강도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슴 운동을 하는 동안은 등 근육이 쉴 수 있는 거고, 등 근육을 하는 동안은 가슴 근육이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단축해서 운동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아주 즐겨 했었던 방법으로다가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아놀드 형님 이야기도 같이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인트들, 약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것들을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다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끌어다가 설명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술 질문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꼭 정답 찾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계속 강조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 저렇게 하면 틀린 거다. 다리를 펴고 해야 된다. 다리를 굽히고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절대. 실기 동작에 있어서는 능숙하게 몸으로 재현이 되면 되시는 거고, 표현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게끔 능숙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 구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소견으로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서 맞고 이렇게 말해서 틀렸고는 없어요.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려 볼게요. 만약에